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현재 상해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압력이 무엇인지요? 이 압력은 앞으로 3에서 4년 안에 집중적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값이 이미 바닥을 쳤다고 느끼고, 토지 매각에서는 매달 지방정부 최고가 낙찰지가 나오고, 신규 아파트는 여기저기서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 시장이 바닥 반등할 것 같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매도 제한 해제 예정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나요? 무려 12만 5천 세대나 됩니다. 12만 세대가 넘는다고요? 그땐 전례 없는 매물 폭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재산도 아니고 자산도 아닙니다. 농촌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집이 전면적으로 과잉 공급된 상태입니다. 이게 재산이라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이게 자산이라면 30년 뒤에는 낡고 위험한 집이 될 텐데 누가 그걸 현금으로 바꿔줄까요? 뒤를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집들이 비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300만 위안 넘게 날렸고 저기는 400만 위안 넘게 손해봤고 앞에 있는 저 큰 점포는 최소 500에서 600만 위안 손해봤겠죠? 전부 물거품이 됐어요. 보세요. 이 거리 전체가 전혀 임대되지 않았고 영업하는 가게 하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여긴 2015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어요. 그 당시엔 다들 돈을 벌기 위해 앞다퉈 이 가게들을 사들였지만 지금은 모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 폭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대출 상환을 멈추었고 전 재산을 털어넣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 속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꿈은 현실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으며 은행 청구서는 마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문처럼 많은 가정을 악몽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중국 경제의 지진은 단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수천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이 빚더미로 변하면서 중국 가정의 생존 방식도 새롭게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동관의 하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대량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석 달 동안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아래층 부동산 동료들은 결국 다 직종을 바꿔서 이제는 여지를 팔고 있어요. 남성 쪽은요, 그 당시 수만 명이 미친 듯이 몰려와 청약하던 유명 분양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고주택 소유자들이 50만에서 60만 위안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차장 까지 끼워줘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숙성 옥문관 구도심의 옥문 버스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현재도 영업 중이며 1층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상에서 유령 도시로 불리며 아파트 한 채가 단돈 1000위안에 불과합니다. 영상에 나온 이 아파트는 빈집이 70%나 됩니다. 우리 집은 겨우 500위안이에요. 집 한 채가 500위안이라고요. 게다가 대량의 폐업한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하락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주택 대출을 짊어진 집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진짜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집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은 13억이 넘는 국민 경제 지출의 중추로 문제가 생기면 60개가 넘는 연관 산업이 연쇄 타격을 입습니다. 건자재, 인테리어, 가구 같은 업종이 연이어 침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한 은행을 보면 70% 이상의 담보가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도 쉽게 대출을 내주지 않으려 하며 기업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바로 도산하게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심지어 집을 임대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현장에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제 카메라를 보세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규모의 공실 건물 단지, 흔히 공실 도시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정말 장관이긴 한데 이 장관은 따옴표가 필요한 비극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현재 B구역입니다. 이 B구역 전체에는 대략 60栋 가까이 되는 이런 중고층 공실 건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전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집값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다들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친구는 2018년에 300만 위안짜리 집을 샀는데 처음에는 200만 위안으로 떨어졌고 나중에는 다시 150만 위안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100만 위안도 깨졌어요.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200만 위안 넘게 손해본 거예요. 그 친구가 지난 몇 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 사라져버린 셈이죠. 그 친구가 만약 평범한 사람, 즉 수익이 많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집값을 지키자, 집값을 지키자고 매일 외치지만 인구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지금은 2000년대생들조차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20년 후엔 공원에는 카드 치는 노인들만 남게 될 텐데 그렇게 많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025년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고 주택 시장이 붕괴하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1억 5천만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짊어지게 되어 삶이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압박이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악몽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한 채가 500만 위안에서 464만 위안으로 떨어졌고 1년 만에 36만 위안을 손해봤습니다. 이런 속도를 보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기 살깎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현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포함, 수리도 필요 없고 층수도 괜찮은 집이 제곱미터당 4,000위안대에 나왔는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인가요? 하룻밤 사이에 상덕의 수많은 집주인들이 미친 듯이 집을 팔고 있어요. 어떤 집주인은 너무 비참한 나머지 집 살 때 낸 계약금이며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손해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꼭 팔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중고주택 매물수가 곧 10만 채를 돌파할 기세예요. 이건 아직 경매 매물이나 공사대금 대물 변제주택은 포함도 안 된 숫자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 많은 집을 도대체 누구한테 팔 수 있겠어요? 예전에 집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집이 많다는 건 어쩌면 그냥 큰 손해를 본 호구일 수도 있어요. 상해 시내의 집값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떨어졌어요. 내양 근처 지하철역 앞에 있는 70년 사용권의 준신축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지금은 제곱미터당 28,000위안에도 집주인들이 팔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것도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기본형 구조인데 말이에요. 지금 상하이의 집값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지금 집이 전혀 팔리지 않고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분양사무소엔 사람 그림자도 없고 중고주택은 매물로 나와도 수만 위안, 수십만 위안씩 가격을 깎는 건 기본이에요. 심지어 할인을 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요? 뭐가 무섭다고 말을 못하나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미 양극화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많은 집들이 그냥 안 팔려요.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인수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집값만 지키자고 하고 정작 인구는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 정말 제정신입니까? 서민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집값, 많은 이들이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빈집을 지어놓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은 한때 지금 안 사면 끝장난다고 말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다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집 사는 게 두렵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마치고도 취업하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 육아의 부담은 너무 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많은 빈집들 도대체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모든 도시에서 결국 집은 넘쳐나서 거리에 썩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10년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도시에서 집은 넘쳐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손에 3채, 5채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미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하나둘씩 집을 내놓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은 도시에서는 이미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 집 짓는 걸 멈추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은 계속 팔아야 하고 개발업자는 계속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게 그들의 사업이에요. 회사를 문 닫을 수는 없고 돈을 못 벌어도 계속 해야 해요. 팀을 유지하는 이유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만 유지돼도 굴려갈 수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여성 집주인이 온라인에 영상을 올렸는데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집을 산 거예요. 그때 100몇십만 위안을 썼는데 지금은 50만 위안에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아직 60만 위안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고 매달 5천 위안을 14년 동안 갚아야 해요. 이자만 해도 거의 80만 위안이 넘습니다. 그녀는 집을 산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당시 이 집을 산 건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산속에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천 위안의 관리비까지 내야 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좋지 않고 업계도 심각하게 침체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개업자가 말하길
지금은 집이 전혀 팔리지 않고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일상적인 지출 외에도 아버지가 골절로 인해 발생한 많은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해서 제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정말 끝장입니다. 이 집은 내 것이 되지도 않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빚을 갚아야만 해요. 평생 자본을 위해 일하고 평생 소처럼 말처럼 일해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 119만 위안을 주고 산 집이 지금 프로모션으로 단 100채를 남기고 40만 위안으로 가격을 낮추어 팔고 있어요. 3년 만에 80만 위안을 손해본 셈이네요. 그동안 은행에 갚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은행에 대해선 70만 위안의 빚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집값은 40만 위안밖에 안 하니 완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즉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 집주인은 이런 상황인데도 과연 분양사무소에 가서 항의하거나 데모를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며칠 전 강서 난창의 어느 분양단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팔리지 않아요. 이 집은 저와 남편이 2015년에 선전에서 구입한 소유권 미확정 주택이에요. 방 2개에 거실 하나짜리인데 지금은 반값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요. 2023년도에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2년이 다 되어가요. 처음 내놓았을 때 가격은 85만 위안이었어요. 처음 2-3달 동안은 그래도 사람들이 간간히 집을 보러 왔고 그중 한 명이 관심을 보이며 70만 위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돼요. 그 뒤로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점점 줄었고 중개업자의 조언에 따라 가격을 2차례 낮췄어요. 처음엔 85만에서 80만으로 지금은 70만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어요. 가족 여러분, 저 정말 너무 걱정돼요. 제 집은 이전 세입자에게 한 달에 1,900위안에 임대했었는데 2월 17일에 그분이 이사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2달 넘게 계속 비어 있어요. 빨리 임대하려고 이를 악물고 월세를 1,900위안에서 1,400위안으로 낮췄지만 전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300위안까지 내렸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집값이 폭락하면서 월세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어제 드디어 중개업자 한 명이 연락을 줘 1,300위안에 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네요. 계산해보면 월세 하락률이 이미 30%에 달했는데도 집은 여전히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요즘 매일 별을 보고 달을 보며 하루라도 빨리 임대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경제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발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집이 안 팔리니까 시골 학교부터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농민들의 토지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농촌 주택 부지도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온갖 괴이한 전문가들이 등장해 농민들을 겨냥한 갖가지 제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 콘서트도 관객이 줄고 헌혈은 건강에 좋다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며 보험이 그리 좋다 해도 정작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노후가 보장된다지만 당신은 결혼조차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제안만 늘어놓는 전문가들은 점점 더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서민들은 점점 더 깨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처럼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을 구하자고 주장한 거죠? 사람을 구하거나 불을 끄는 건 본 적 있지만 어느 날 부동산 시장까지 구해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그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구하자라고 외칠 때마다 차라리 서민들의 소득을 올릴 방법을 생각해보거나 빈곤 상한 지역의 노인들과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매년 쏟아지는 졸업생들을 위해 대책을 고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로 집값이 2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오르는 건 정상이고 10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떨어지는 건 시장 가격의 회귀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집값 하락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가격 인하는 단지 집을 거주라는 본래 속성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현재 붕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지만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 7천만에서 8천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비어 있다는 말이 있으며 사람 기운을 찾아보기 힘든 유령 도시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사 중국이 더 이상 신규 주택을 짓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쌓여있는 기존 주택 재고는 한 세대에 걸쳐서야 소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에 의존해온 중국 공산당의 이 거대한 폰지 사기 구조는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